중국 축구가 바닥을 쳤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발표한 2025년 4월 랭킹에서 중국은 94위를 기록하며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아시아에서도 별표 3부 리그 수준 별표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갑작스러운 일일까요? 사실 예고된 결과였습니다. 월드컵 예선에서 연패를 거듭하고 전술도, 투지도, 체계도 무너진 모습. 지금 중국 축구는 위기 그 자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중국 축구의 몰락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같은 아시아 무대에서 한국 축구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피파가 발표한 2025년 4월 랭킹에서 중국은 결국 9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80위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4계단이나 하락하면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아시아 내 순위 역시 13위에서 14위로 내려앉으면서 이제는 시리아보다도 아래입니다. 여기에 중국 언론은 스스로를 가리켜 별표 이제 우리는 아시아 3부 리그 수준이다. 별표라고 말하며 자주 섞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때 다시아의 축구 강국을 꿈꿨던 중국이 지금은 자국 언론조차 희망보다 현실을 먼저 받아들이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이런 결과는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조짐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보였습니다.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시조에서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를 상대로 연달아 패했습니다. 사우디 원정에서는 0대1로 졌고 홈에서 열린 호주전에서는 0대2로 완패했습니다. 이 두 경기를 보면 단순한 실력 차이라기보단 준비 부족, 전술 부재, 집중력 부족이 동시에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공수 전환은 느리고 공격은 단조롭고 수비 조직력은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게 월드컵 최종 예선에 올라온 팀이 맞나 싶은 경기력이었습니다. 특히 사우디전에서는 후반 막판까지 한 번도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호주전에서는 상대의 템포에 끌려다니며 90분 내내 끌려다니는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선수들의 개인 역량보다 팀 전체가 하나의 계획 없이 움직이는 모습, 이게 더 문제였습니다. 중국 축구는 최근 몇 년간 지도자 교체, 유소년 시스템 정비, 리그 투자 확대 등 여러 시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랭킹 하락은 그 모든 시도가 아직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랭킹은 숫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숫자에 담긴 건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니라 국가대표팀의 방향성과 시스템 전반의 평가입니다. 94위라는 숫자는 지금의 중국 축구가 어디까지 밀려났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랭킹 하락을 숫자로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중국은 단 한 달, 3월 한 달 동안에만 피파 포인트를 무려 13.64점이나 잃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시리아는 파키스탄을 꺾으며 4.34점을 얻어 중국을 제치고 아시아 13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이제 중국은 시리아보다도 피파 랭킹이 낮다는 겁니다. 한때 중동보다 우리가 낮다고 자부하던 중국 축구가 지금은 시리아의 뒷자리에 서 있는 현실. 이게 바로 지금 중국 축구의 민낯입니다. 사실 중국은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1998년 12월에는 37위까지 올라갔던 시절도 있었어요. 이때는 아시아 무대에서 꽤 무게감 있는 팀으로 평가받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내리막을 탔고 결국 2013년 3월에는 피파 랭킹 109위, 역대 최저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94위. 하지만 지금 흐름이라면 다시 한번 역대 최저 순위를 경신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랭킹이 내려가면 단순히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대회에서 조추첨, 시드 배정, 심지어 스폰서 유치까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2027년 아시안컵에서도 이 랭킹에 따라 조 편성이 달라지는데요. 지금처럼 14위에 머물게 된다면 한 시드는커녕 세 시드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즉, 경기력뿐만 아니라 외적인 부분까지 중국 축구는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축구의 추락, 단순히 전술 한두 번 실패해서 생긴 결과는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뿌리부터 무너졌다는 점이에요. 기초가 되는 유소년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 상태고, 선수를 길러내는 것보다는 돈을 쏟아붓는 데만 집중한 리그 운영도 한몫했습니다. 단기간 성과에만 목매며 감독을 몇 번이나 바꾸고 또 바꾸고, 이런 방식으론 팀이 안정될 수가 없죠. 심지어 최근에는 기라크가 우리를 도왔다는 기사까지 내면서 패배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있어요. 이런 태도는 문제 해결보다 핑계 찾기에 바쁜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한국 축구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안정된 K리그 시스템과 지속적인 유소년 투자, 그리고 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통한 국제 경험이 잘 어우러져 지금의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같은 스타들이 탄생한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감독이 아니라 철학과 시스템입니다. 중국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겉모습이 아니라 축구를 바라보는 태도부터 바꿔야 할 겁니다. 이번 피파 랭킹 하락, 단순히 자존심만 다친 게 아닙니다. 실제 성적과 대회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예요. 2027년에 열릴 사우디 아시안컵 조추첨에서는 피파 랭킹을 기준으로 시드가 배정됩니다. 상위 12개국까지만 한 시드 또는 두 시드로 배정받게 되는데요. 현재 중국은 아시아 14위. 딱 잘라 말해서 3포트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3포트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국, 일본, 이란 같은 강호들과 한 조에 묶일 가능성이 생기고, 그 말은 곧 죽음의 조 진입이죠. 한 번의 부진이 다음 대회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의 시작일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요? 2024년 아시안컵에서 4강 진출. 김민재, 이강인, 손흥민으로 이어지는 유럽파 삼각축은 단연 아시아 최고 수준입니다. 피파 랭킹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한국 선수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 K리그의 경기력도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결국 축구는 지금의 결과가 미래를 바꾸는 스포츠입니다. 중국은 랭킹 하나 떨어졌다고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축구는 언제나 냉정한 스포츠이고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누구든 도태될 수 있기 때문이죠. 중국 축구의 몰락은 단순한 이웃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탄탄한 시스템 없이 겉모습만 바꾸고 철학 없는 개혁만 반복하다 보면 한국도 언젠가는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분명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으로 이어지는 코어 라인은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고 K리그 역시 다시 한번 존재감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아시아 최강이라는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진짜 월드 클래스 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요. 중국의 몰락 속에서 더욱 빛나는 한국 축구의 위상.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한국 축구의 미래. 계속해서 응원해주세요.